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동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모시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용노동부랑 퇴직연금 제도 관련된 영상 찍게 되셨는데 소감 혹시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감기무량해요.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이라든가 계속 내가 인터뷰를 통해서 했거나 아니면 글을 속에서 했는데 직접 고용노동부가 저를 초대해서 이런 거를 찍으니까 저는 정말로 감개무량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부터 퇴직연금 제도 업무를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고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 이 차이도 이제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퇴직연금 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수익률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거잖아요. 네. 한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죄송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이슈가 생길 것 같고요. 내가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던 거는 내가 일하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퇴직연금이 DB로 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죠. DC형으로 다. 안타깝게도 처음에 한 2, 3년이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7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수익률이 약 50% 돼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의 평균은 한 7%에서 8% 되더라고요. 원리금 보장령이라는 거는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햄버거 가격이 지금은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20년을 은퇴할 때는 햄버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 2만 원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원금 보장이 된 게 아니라 내 원금이 4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노동자분들의 이제 퇴직급여가 계속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돼서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하셨을 때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제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얼마큼 높으냐가 퇴직할 때 내가 얼마큼 경제적 자유를 얻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근로자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이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죠. 왜냐면 기간이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50대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이 낮아야 되겠죠.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은퇴한 후에 많은 고통을 겪게 돼 있죠. 그 많은 근로자분들이 그런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이제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영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 중인데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이제 여러 단체 분들이나 국회의원 분들이나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는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 설명하다 보면 이제 벌써 다 시간이 지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아니 그 주변에 주식했던 사람들 보면 성과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좀 예전에 IMF부터 비롯해서 그 전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아니요, 있으신 것 같아요. 미국은 더 겪었어요. 미국은 블랙 먼데이라고 했었죠. 하루에 주식시장이 거의 30% 빠졌죠. 87년에. 그리고 40년 전에 리만 스타트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 똑같이 겪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401k라는 게 결정적인 미국의 지금 경쟁력을 갖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401k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됐고 100만 장자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401k라는 게 별거 아니죠. 퇴직연금의 DC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월급의 10%씩 무조건 거의 강제로 주식에 투자하게 한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근로자들은 계속 노후 준비가 어렵게 되고 은퇴 후의 라이프가 힘들게 됩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DB형, DC형 얘기도 이제 잠시 나왔는데 사실은 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DB형이 뭐고 DC형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는 퇴직급여라는 거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걸 이제 퇴직급여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이제 1년 동안 일하면 그 일한
기간에 대해서 한 달분 임금을 이제 근로자들한테 퇴직할 때 주는 그 제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업주 분들께서 그 퇴직금을 잘 주시면 좋은데 돈이 없는 분들은 퇴직금을 아예 못 주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도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특히 IMF 때 네네.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고됐는데 이제 퇴직금 마지막 나간 퇴직금도 보니까 네. 회사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돈을 따로 보관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그 돈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은 그거 갖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이제 도입됐는데, 뭐 크게 보면 확정급여형이랑 확정기여형 두 가지 이제 제도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지고 운영해서 퇴직할 때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그게 운영 수익률에 따라서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는 게 새로 이제 생겼는데, 그 원래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연봉의 12분의 1 정도를 이제 주셔야 되거든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의 10%를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에 비교해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낮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이런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사업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영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큰 부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율이 높으면 그 수익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안심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말하자면 돈을 까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 실제 돈의 가치, 세월이 가면서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 돈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유일하게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포위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퇴직연금이 유일하게 남은 돈이니까 이게 원금이 손상이 되면 안 되겠지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 유일한 노준비라고 하면 가장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죠. 근로자들 스스로가 금융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 돈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일을 시킬 것인가. 지금은 한국의 퇴직연금이 한 200~300조 되는데 그게 좀 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255조인데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나 4%, 5%만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 1년에 10조 원 정도씩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인데, 이게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나머지 돈들은 실제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으로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이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좀 디폴트 옵션이나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물론이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얼핏 들어도 근로자들이 정말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30 미만의 그런 기업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좀 상충이 되나요? 아니면 이걸로 바꿀 수가 있나요? 예. 30인 이하 기업들이 이미 퇴직연금 가입하고 계신 기업도 이번에 이전을 해오시면 신규 가입한 거랑 똑같이 부담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해 있으시더라도 중소퇴직기금 제도로 옮기는 게 이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듣는 궁금증은 네.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예요. 네. 근데 나이가 50인 사람과 25인 사람과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금화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가 설치가 될 거고,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에 따라서 나눠서 운영을 할지, 안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아마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30년 남은 사람과 5년 남은 사람은 완전히 포트폴리오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네. 예. 오늘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